이것은 이성의 한계를 잠식하는 공포. 도시괴담이 밀접하게 연관된 스토리. 전작 신하야리가미 사건으로부터 2년 뒤 새로운 무대 G현에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곳에서 도시괴담에 연관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다. 과학과 오컬트 두 개의 시점으로 수사한다. 사건을 일으킨 것은 인간인가 아니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무언가인가. 수사 방침에서 두 개의 분기를 선택할 수 있고 각각의 시점을 통해 사건의 진상에 다가간다. 람쥐 안녕하세요, BJ 티어스타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네, 도시괴담, 진정한 도시괴담 신하야리가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진정한 도시괴담 신하야리가미 2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이어서, 그리고 옵션이군요.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플레이 대기시간 2초로 할게요. 진동은 유로 해야겠죠. 한 칸씩만 키우자. 음악을 한 칸 줄이고. 소리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닥치고 시작한다. 처음부터. 이게 아마 스토리가 신하야리가미 1 블라인드맨을 아마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블라인드맨을 따라갈 거야. 도시괴담, 그것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끝없이 퍼져나가는 게임과 같은 것. 친구의 친구, 지인의 지인, 정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 들었던 섬뜩한 체험담.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구라에 지나지 않지만 이런 것도 분위기 있게 해야겠지. 이런 거는 좀 분위기 있게 읽어야죠. 있잖아, 이 이야기 알아? 뭔데? 있지? 죄송합니다. 삑사리가 났네.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friend of a friend. 아무튼 초등학교 때 혼자서 U자랑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 이뻐라고 물어봤대. 유명하죠 이건? 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이 있어. 그 여자는 사실 어릴 때 심한 이지매를 당해서 질질 끌려다니거나 억지로 두꺼비를 먹거나 했다고 해. 그 원한으로. 내가 뭔가 아는 거랑은 다른데? 평소엔 공원 벤치 아래 숨어있다가 행복해 보이는 커플을 보면 여자의 발목을 칼로 싹둑. 너도 조심해. 그 여자가 피어스 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했어? 라고 대답하면 귀를 물어뜯어버린대. 뭔가 여러가지가 섞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소문의 특징이죠. 이제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얘기가 와전되는 경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인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 없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현대를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하다. 인정. 거짓말은 필요하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고결한 정의를 내세우던, 얼마나 눈부신 이상을 내세우던 그런 건 믿지 않는다. 하지만 거짓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무엇보다 든든한 무기가 된다는 걸. 혀 존나 꼬이네. 와타시와 시떼이루. 나는 알고 있다. 도시 괴담이 다시 꿈, 틀, 거리기, 시작한 드아. 재밌겠다. 내가 신하야리가미 1은 이제 PS 비타로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신 하야리가미 2는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신작 게임이죠. 네, 7일날 출시된 신 하야리가미 2입니다. 야, 하야리가미 1 할 때는 모니터가 그 스크린이 작아가지고 겁나 답답했는데 크게 보니까 좋다야. 크게 보니까 좋다. 야, 딱 봐도 뭔가 좋아 보이죠? 좋죠? 이런 분위기를 기대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게임에는 해피엔딩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은 어디 꿈에서나 나온 얘기죠? 절대로 이런 게임에 꿈과 희망도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난 그걸 알고 있지. 루트 레터부터 이미 그랬어. 신 하야리가미 2입니다. 즐겨봅시다. 이게 아마 블라인드맨 따라가는 게 맞을걸 아마? 제1화 여 전편. 우떡 솥은 커다란 건물 앞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G현경 본부라고 새겨진 석판. 현청 근처의 신청사는 지어진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아 보기에도 새 것 같다. 오늘부터 이곳이 나 이름은 에잉? 안돼? 이름은 성은 튀어요. 이름은 스타이올시다. 거기 와서 와. 어디서? 튀어 어딨어? 여기 있다. 성은 튀어요. 이름은 스타이올시다. 티어스타의 새 직장이다. 평생 C 마을에서 허송 생활을 보낼 줄 알았는데 설마 다른 현으로 이동하게 될 줄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SN형 C 마을 지서의 지역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그것은 2년 전 일이다. 네, 원 스토리죠. SN형 C마을 지서 관할 내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블라인드맨 사건, 그쵸? 일본 범죄 역사상 보기 드문 참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자, 튜토리얼 오랜만에 보죠. FOAF 데이터베이스, Friend of a Friend 데이터베이스죠. 전문 용어는 FOAF 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일은 어떻게 봐? 어쨌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Friend of a Friend 그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은 이거는 신하리가미 1에서도 똑같습니다. 블라인드맨 사건을 뭐 제가 기억하는 바로 대충 이제 읽으면은 연쇄 엽기 살인 사건이죠. 그 이제 가위로 눈깔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 특락과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호주 사키가 이제 그 뭐 누구야 세키모토 소지로
세키모토 소지로가 이제 함께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많이 죽었어요. 생존자인 그녀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건 후의 얘기네요. 어쨌든 뒷얘기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백항몽이고요. 스토리 진행 방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용어도 있고요.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이유 들었고 소중한 동료들도 있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블라인드맨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아마 가자모리 선배였을 거예요. 아마 내가 눈앞에 괴기한 현상과 참극에 휩쓸리지 않았다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나만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는 걸까? 그날의 일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씁쓸한 결말만 남긴 채 내가 소속되었던 특락과는 해산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례적인 승진의 대가로 그 사건에 대해 절대 아가리를 털지 않을 것을 상부로부터 명령받고 지역과로 배속되었다. 당연히 반론은 통하지 않았다. 경찰 조직,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큰 힘이 움직였겠지. 그 후로 약 2년 지역과에 처박혀 있던 내 앞으로 갑자기 이동 명령이 내려왔다. 지연경 본부 형사부 수석 1과 강력반 한번 봅시다. 안 떴네. 지방이라지만 최전선 형사로 복귀하라는 명령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인사 이동이었다. 그쵸? 닥치고 있으라는데 왜 갑자기 일로 오라는 게지. 키워드. 그치? 키워드 입수. 자동으로 이제 입수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한대요. 더럽게 불친절하네. 아이 죄송합니다. 그쵸?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괴기 사건이 일어날 전주였을 뿐이라는 걸 이때 나는 알지 못했다. 형사로서 다시 임무를 맡게 된다 생각하니 긴장돼서 몸이 굳어졌다. 나는 다시금 가슴을 펴고 등을 꼿꼿하게 세워 심호흡은 한번 했다. 블라인드맨 사건 때 자신의 미숙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번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두렵기 때문이 아니다. 형사임에도 떨고 있기만 했던 나 자신에게 참을 수 없이 화가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공포가 기다리고 있다 해도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굳게 마음을 다지고 건물 입구로 향했다. 와, 한글로 되어있다. 한글로 되어있네. 우선 전근이 결정되었을 때 어느정도 G현에 대해 조사를 해봤어. G현은 T지방에 있는 내륙지방으로 북쪽엔 H300 등의 산악지대, 남쪽은 K강, N강, I강 등을 중심으로 한 수양지대다. G현의 M지방은 과거 S현과 더불어 국내 최고 기온 40.9도, 네, 찜닭이 되기 좋은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역 명물이라고 한다면 가마오지 낚시, 은어와 히다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몰라. 쥐연경은 쥐연청 바로 근처에 있다. 경찰서 수는 22개, 내부 조직은 총무실, 경무부, 생활안전부, 지역부, 형사부, 교통부, 정비부, 경찰학교 8개다. 그리고 내가 배속된 것은 형사부에 속한 수사 1과이다. 나는 수사 1과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 기합을 넣었다. 무슨 일은 처음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나는 각오를 다지고 힘차게 조사 1과의 문을 문을 열었다. S연경에서 왔습니다. 티어스 4라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쪽으로 배속이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조 요로시쿠. 오늘 이날을 상상하며 몇 번이나 머릿속에서 연습했던 인사는 기합이 들어가 있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120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누구 한 사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슬쩍 시선을 줬다가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 CP였군요. 처음부터 엄청난 소외감을 느끼면서도 역시 수사 1과는 C마을 지서의 지역과 달리 몹시 바쁜 거겠지. 이런 큰일 났네. 진짜 같잖아. 뭐야 이 얼굴은. 뭐야 이 송충이 눈썹은. 거기엔 둔해 보이는 풍채에 수치 적은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험악해 보이는 조사 1과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누구세요? 이봐 자네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온 거야? 뭐 됐어 나는 다나카 이치로 수사 1과의 과장이야. 어? 아 이 사람이 수사 1과 과장이라고? 아무리 봐도 파벌 싸움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쫓겨난 변변치 않은 셀러리맨으로밖에 안 보여.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그 진가를 보이지 않는 법 함부로. 어쨌든 수사 1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 우수한 형사일 것이다. 아마도. 그래 그러니까 티어스라고 했지? 당장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어. 아 예. 오랜만에 형사 임무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다. 실은 자네가 여기 배속된 것도 그 사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부본부장님의 명령이 있었다. 예. 부본부장님도 본부장에게 명령을 받았다거나 받지 않았다던가 쉴 수 없이 땀을 훔치며 변명한 듯 이야기하는 과장님 얼굴에 곤란이라는 두 글자가 확실히 드러나 있었다. 상부의 명령을 받아들인 내 이동에 대해 내심 성가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겠지. 저 그렇게 절 받아들이기 싫었으면 거절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네 바보 같은 소리 말게. 부들부들부들. 경찰 조직에서 상사를 거역하는 건 자살행위라고.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다나카 이치로. 이 사람은 상부에 절대 복종하는 타입 같다. 그렇게 조직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이 짧은 대화만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잘 듣게 튀어. 자네는 어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온 거야.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라고. 아 예. 일부러 나를 SN에서 데리고 올 정도니까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은 틀림없겠지. 하지만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데 명예롭게 생각하면 그거 좀 힘들지 않을까? 애초에 정말 명예로운 임무면 좀 더 나를 정중히 대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명예고 나발이고 실례합니다. 다 소용없는 거 아닌가? 아 물론 혼자 해결하라고 한 건 아니야. 내가 불만스러운 얼굴하고 있어서인지 다나카 과장이 당황해서 덧붙였다. 위로는 절대 복종, 아래로는 얼굴색을 살핀다. 이 사람은 중간 관리직의 귀감이다. 물론 까는 거다. 근데 그와 자네를 묶어두라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그가 누군데요? 그래 하지만 이것도 본부장님 짓인 것 같으니 거절 못하겠고. 아 진짜 도대체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나카 과장은 수치 적은 머리를 신경쓰며 몇 번이나 말도 안 되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도 안 되는 내 이동을 뜻하는 건가? 아니면 방금 말한 그를 뜻하는 건가? 둘 다겠지. 이대로 다나카 과장의 푸념을 듣고 있어봤자 시간 낭비다. 어서 넘어가자. 그래서 저랑 함께 사건을 담당하실 사람은 누구예요? 아 맞다. 아 별수 없네. 일로와. 완전히 포기한 듯 다나카 과장은 창가 책상으로 나를 데려갔다. 자 자네 파트너야. 뭐야 이건? 눈을 의심한다는 건 이런 거겠지. 양아치다. 경찰서에 양아치가 있다. 아니 경찰서에 양아치가 있는 것 자체는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야. 지역가에서 일할 때는 말 그대로 진짜 매일 양아치들을 상대했었다. 문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양아치를 파트너로 소개받았다는 점이다. 이 사람이 제 파트너라고요? 이 사람이 네 파트너 아이젠이야. 소스케? 과장의 재촉을 받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아이젠이라 불린 리젠트 머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쪽을 보면 크게 동요했다. 아 진짜야? 나한테 파트너 생겼다 했는데 여자라니 장난치냐? 뭐? 경찰 조직은 남초사회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는 형사들은 드물지 않다. 어딜 가도 일일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이제 익숙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늘 느끼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다시 소개하지. 아이젠 세다다. 계급은 순경. 나이는 25. 오늘부터 자네 파트너일세. 아이젠 세나? 소스케? 그래. 애염 영왕의 애염에 찰나라고 써서 세나. 자 받아.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떠넘기듯 건네주었다. 읽어보니 정말로 쥐연경 본부 수사일과 순경 아이젠 세나라고 쓰여 있었다. 일단 명함은 진짜인 듯 하고요. 하지만 얼굴을 보니 영락없는 양아치가 거기 있었다. 그리고 명함에 쓰여있는 이름은 가부키초에서 호스트가 예명으로 쓸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얼굴과 명찰을 몇 번이나 번갈아봐도 머리가 받아들이진 않는다. 양아치 호스트. 혹시 부업으로 호스트 같은 거예요?
바보냐 너? 예명을 쓴 영사 세상에 어딨어? 아니 근데 이름이 이 자식 우리 부모님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가 되라고 정성껏 지어주신 이름을 바보 취급했다가 뒤질 줄 알아? 화를 내니 정말 양아치로밖에 안 보인다. 내 새 파트너인가? 아니지,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알고 있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이 파트너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자모리 선배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럼 서로 자기소개도 끝났으니까 뒤는 잘 부탁해. 부디 문제는 일으키지 말고. 이건 사건 자료야. 아, 나무와미 답을 관세음 보살. 험악한 분위기를 민감하게 알아챈 다나카 과장은 할 말만 하고 서둘러 도망치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얘는 구로다 과장보다 병맛 같군요. 내가 역병신이야. 병 아닙니다. 채 겨우 차 타기랑 커피 심부름을 벗어나서 형사다운 일을 하나 했더만. 어디서 굴러온 말뼈다귀, 게다가 여자가 파트너라니 쓸모없는 짐짝을 떠마는 꼴이잖아. 뻑큐 짐이라 듣고 넘길 수도 있는데 이 양아치에게 주도권을 넘길 순 없다. 나는 커리지 포인트. 화면 오른쪽 위에 표시된 게이지는 커리지 포인트. 오랜만에 보네요. 용기 커리지가 필요하고요. 다 사용하면은 커리지 마크가 표시되는 택지 못 골라요. 그러니까 한정된 포인트로 정보를 모읍니다. 최종 평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마다 초기 보유나 최대치가 틀려지고요. 여기서는 한번 사용해봅시다. 반격을 합니다. 나는 반격이 나섰다. 그건 내가 할 말입니다. 겨우 지역과에서 옮겨왔다 했더니 설마 수사 1과에 와서 양아치 뒤치다거리나 하게 되다니. 잉여가 대장님 어서오세요. 누가 양아치냐 이 뜨내기가. 너 말고 여기 수사 1과 양아치가 또 어디냐. 파직파직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튄다. 다나카 과장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까보다 머리숱이 적어 보이는 건 집을 탓일까? 아니야. 처음부터 재수없게. 똑같아. 너도 똑같아. 분기트리. 네, 이거는 분기트리. 이제 분기별로 갈릴 수 있는 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면 선택에서도 고를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의 스토리나 루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서 다른 파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선과 아이콘이 현재 진행 중인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다시 진행도 가능하고요. 점프 진행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진행했던 장면 등은 다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씬을 그 부분의 씬만 다시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전에 그 장면을 플레이했을 때 같은 상태가 된답니다. 그건 주의하면 되고요. 이렇게 새 파트너와의 첫 인사는 정말 최악으로 끝났다. 하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낫다. 블라인드맨 사건에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남김없이 죽었다. 마치 내가 죽음을 부르는 사신이라도 있는 듯이. 그런 나에게 동료를 가질 자격은 없다. 파트너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남자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또 그때처럼 무참하게 잃게 되다면 나는 내 자아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다시는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나는 주어진 임무에만 전념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 그러기 위해 이곳 쥐연에 온 것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다. 너 뭐야? 왜 조용해? 설마 울라는 건 아니지? 바보냐? 누가 이까진 일에 우냐? 여자는 금방 온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공교롭게도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다. 그러냐? 그럼 됐고. 이번에 우리가 담당할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이건 백로그죠? 백로그가 뭐야? 이거 오토플레이잖아 이거. 아니야, 이건 데이터베이스. 내가 아까 뭐 눌렀지? L1이 백로그네요. L2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지. 상부 직접 명령이란 말은 처음 들어. 과장님에게 본부장님 명령이라고 들었어 나는. 본부장이라. 그렇구만. 그랬단 말이지. 왜 그래? 아니 사실은 본부장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들 모두 본부장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한 명도 없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본부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순경이나 경장은 만날 기회가 적다는 건 알아. 근데 여기는 사람들 전부가 모른다는 것은 좀 의문이죠. 그쵸. 자, 프렌드 오브 프렌드 파일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괴담이죠 이번에는. 애초에 도시괴담이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는 구전되는 소문 중 현대에 퍼진 것으로 근거가 불명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저서 오를레앙의 소문에서 언급한 것이 최초라고 하며, 일본에서는 사라진 히치하이커가 번역되면서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때 번역을 맡은 오츠키 타카히로, 시게노부 유키히코 씨가 도시괴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에서 친구로 전해지는 잡담이라는 요소가 컸지만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보급으로 확산, 전파 속도가 커지고 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면서 진실성이나 뉴스성을 띠고 음모론, 의사과학, 가십 등이 녹아들어 내용이 가다듬어진다. 마치 생물이 성장, 진화하는 것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시괴담은 언제, 어느 시대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된다. 참고로 도시괴담이란 도시화하다 라는 의미이며 과거의 미나등과 다르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의 배경이 도시든 시골이든 그런 건 관계없다. 또한 도시괴담은 무서운 이야기인 것도 아니다. 그렇구만. 본부장의 존재가 도시괴담에 뭐한 조직이야? 중요한 행사에도 이름만 있고 나타나지를 않아. 소문으로는 실무의 대부분을 부본부장이 대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본부장은 유령이 아닐까. 실은 미국이나 어디에 스파이라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실은 인간이 아니라 컴퓨터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일일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소문이 무성해. 슈퍼컴퓨터라인 언제적 SF 영화이고. 뭐 그 소문이 진짜는 아니든 그런 도시괴담이 있을 정도로 본부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진짜야. 그는 원래 질문에 다시 대답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부장이 모습을 안 보인다는 건 사실 같군요. 아무튼 본부장보다 눈앞에 사건이 먼저야. 먼저 가보겠다. 내가 본부장 도시괴담에 당황한 틈을 타 그는 재빠르게 밖으로 나갔다. 야, 왜 네 맘대로 지휘하냐? 계급은 내가 위야. 나도 모르게 군이라고 불렀는데 의외로 마음에 들었다. 연하에 아직 양아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유, 쬐까만 새끼 귀엽네. 뭐 앞으로 세나군이라고 부르자. 언제까지 양아치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나는 다나카 과장에게 받은 수사 자료를 손에 들고 그의 뒤를 쫓아 주차장으로 향했다. 아, 오늘 턱이 왜 이렇게 아프냐? 차 번호가 55-30. 아, 여기 있네. 차 번호를 확인하고 문전석 문손잡이를 잡았다. 아, 세나군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 듯 운전석 손잡이에 손을 뻗었다가 손과 손이 겹쳐졌다. 세나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하며 손을 뺐다. 너무하네, 내가 병원군이야. 하지만 세나군의 뺨이 붉어졌다는 걸 깨달았다. 깜짝이야. 어울리지 않게 쑥맥이구만. 야, 잠깐 꺼져. 문을 못 열겠잖아.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비켜. 운전 내가 할 거야. 네네, 운전 내가 할 테니까 대근 얌전하게 조수석에나 앉으세요. 꺼져. 운전석은 양보 못해. 나는 운전만큼 누구한테도 안 져. 바보처럼 속도는 높이다가 속도 위반으로 붙잡히면 곤란합니다. 바보냐. 속도 위반으로 붙잡힌 형사가 세상에 어딨어. 여기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 우리는 계속 노려보았다. 세나고는 인왕처럼 서서 절대 운전석 문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자칭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의 쫀심 때문이겠지. 나이도 계급도 내가 위인데 나보다 위에 서려는 것이 뻔히 보인다. 정말 어린애 같은 남자다. 잠시 노려보다 결국 그에게 대항의식을 불태우는 것도 바보 같아서 운전석을 양보하기로 했다. 이거는 오토바이 소리인데? 주연경 본부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낡은 터널이 나온다. 굉장히 오래된 터널이다. 그러고 보니 그거 알아? 운전하던 세나군이 불쑥 내뱉었다. 뭘?
이 일자터널 말이야 엄청 유명한 도시계담이 있어. 패드 떨려. 도시계담. 블라인드맨. 블라인드맨 사건이 뇌리를 스쳐 나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운전석은 차지하는데 성공해 들떠있는 세나고는 내 작은 이변을 눈치채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온 이야기 들은 적 있지? 왜? 나는 동요를 감추려고 신중하고 대답했다. 신중하게. 뭐야 그 말투. 너도 도시계담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쪽이니? 그러면 이 사건은 손 떼는 게 좋을걸? 뭔 뜻이야? 우리가 담당한 사건은 도시계담과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 좀 더 말해봐. 부정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여기는 수사일과 녀석들보다 나은 것 같아. 우리가 뜻이 같다는 걸 알자마자 세나고는 신나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실은 요 몇 달 동안 지연에서 복수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어. 수사 1과가 혈안이 돼서 수사 중인데 아직 못 잡았어. 나는 동일범의 범행이라고 생각해. 왜 그렇게 생각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신경쓰여 물어보니 세나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왜라니 뻔하잖아.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전부 여자와 관련된 도시계담과 일치하기 때문이야. 뭐야 그 반응은? 역시 너도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말하는 걸로 보아 아마도 수사 1과에서 본인이 생각을 말했다가 선배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무리도 아니다. 나도 그 블라인드맨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나는 도시계담. 그 여자와 관련된 도시계담은 구체적으로 뭐야? 그쪽이 듣고 싶어? 좋아. 세나고는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 설마 도시계담 쪽을 물어볼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뭐 평범한 형사라면 도시계담에 대해 물어보지 않을 테지. 당연한 반응이다. 우선은 그래. 히키코씨라고 알아? 히키코씨라면 자기 모습을 본 아이를 끌고 다니며 죽인다는 도시계담? 어렸을 때 들은 히키코씨의 특징은 긴 머리에 계절에 맞지 않는 트렌치코트, 그리고 손에는 가위입니다. 두꺼비지 이거는. 그렇다, 두꺼비다. 히키코씨는 긴 머리에 트렌치코트, 손에는 두꺼비를 들고 있다. 잘 알고 있네. 사실 그렇게 자세히는 몰라. 넌 알아? 당연하지. 도시계담은 나한테 맡겨. 좋아. 히키코씨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러면 좀 재밌어지죠? 예스. 이게 바로 신하이레감의 특징입니다. 정말 기괴한 CG가 특징이죠. 잠시만요. 어느 비오는 날 인형을 끌고 다니는 여자가 왔나.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커다란 눈은 위로 찢어져 있고 피처럼 붉은 입술은 기분 나쁠 정도로 컸지. 그 여자가 끌고 다닌 건 인형이 아닌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였어. 그 여자는 아이를 붙잡아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집에는 끌고 온 아이 컬렉션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그날 마음에 드는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우야.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히키코씨 이야기야. 진짜 너무 잘하는데? 편의점 같은 데서 도시계담 책을 많이 팔던데 그런 걸 읽고 다니기라도 하는 건가? 아이를 끌고 다니는 히키코, 두꺼비를 먹는 히키코. 알기 쉬운 이름이 붙는 것도 도시계담의 특징이다.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런데 걔는 왜 어린아이만 노려? 히키코라고 발음하기 힘듭니다. 그냥 걔라고 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옛날에 이지메를 당했어. 그래서 자신을 괴롭힌 아이에 대해 강한 원한으로 아이들만 노린다고 해. 복수. 그러니까 괴롭힘이죠, 이지메는. 절대 복수를 인정하는 건 아닌데 복수라면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령 같은 것들이 때로 그 이상의 아님에도 그 대상의 아님에도 상관없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대해서는 불합리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나도 바로 당할 수 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요. 두꺼비 분은 언제 나와? 그 여자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벌레나 개구리를 먹었어.
파생된 이야기 중에는 못생긴 두꺼비가 자신의 상황을 잊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외에도 이짐에 당하는 아이는 공격하지 않는다거나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에겐 무서워도 다가가지 못한다거나 또 비오는 날만 밖에 나온다던가 자기 얼굴을 시열해서 거울을 싫어한다던가 갈수록 다른 도시 괴담이랑 섞이기도 해. 와, 잘 알고 있네. 나도 모르게 말했다. 응? 아, 뭐 그렇지. 이제까지 신나게 이야기하던 세나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단순 명쾌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그에게서 한순간 내가 안고 있는 어둠과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건드리지 말자. 만약 그가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결코 그 부분은 건드리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본부장이 나와 세나곤을 붙여놓은 이유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래서 걔가 이번 사건이랑 어떤 관계가 있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보채지마. 요 근래에 기괴한 사건이 연달아 4건 발생했어. 수사일과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괴기 그 단어에 가슴이 뛰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려 가슴에 손을 올렸다. 격렬한 고통이 손으로 느껴진다. 그런 내 상태는 신경 쓰지도 않고 세나곤은 그 괴기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선 첫 번째 사건. 피해자는 집에 가던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야. 빗속에서 여기저기 끌려다닌 끝에 온몸을 심하게 얻어맞아 죽었다고 해. 한숨 쉬듯 말했고요. 10살밖에 아닌 소년을 그렇게 때려 죽이다니. 미친 새끼.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범인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긴 머리에 키가 큰 여자야. 설마 그거? 그래, 게다가 그 트렌치 코트녀 손에 든 두꺼비를 먹었다고 해. 어이, 살아있는 걸 말이야. 어이. 각오는 했었지만 막상 말로 들으니 머릿속 영상과 맞물려 위액이 역류했다. 나는 머릿속에서 떠오른 영상을 열심히 지웠다. 다음, 벤치 밑에 여자라는 건 알아? 벤치 밑에 여자. 대충 들은 기억은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도시기담이었지? 나는 솔직하게 물어봐야지 뭐. 물어보는 건 한순간의 창피지만 묻지 않는 건 평생의 창피다. 그건 잘 모르겠어. 벤치 밑에 여자에 대해서 좀 알려줄래? 그래, 좋아. 이것도 걔랑 비슷한 도시계담이야. 이것보다 다른 버전이 침대 밑에 남자가 유명해. 원래는 미국의 도시계담이야. 어느 맨션에 살고 있는 여자의 집에 친구가 놀러왔어. 방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친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기로 했는데 밤이 깊었을 때 갑자기 그 친구가 밖에 나가자고 끈질기게 졸랐어. 이 부분에서 세나곤은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주위에 뭐가 있어야지 뭐. 너무 필사적이라 어쩔 수 없이 둘은 밖으로 나왔어. 신경이 쓰인 여자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친구에게 물었지. 그러자 친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렇게 말했어. 오야. 침대 밑에 칼을 든 남자가 숨어 있었다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있는 괴담이죠. 데이터님 감기 걸렸어요? 뭐 칼이라던가 도끼, 침대 밑이 아니라 옷장 안 등등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로 바뀌긴 하지만 감기 걸렸으면은 컴퓨터 끄고 자요 좀. 불이 한번 훅 갑니다. 친구의 친구에게 또 그 친구의 친구에게 사람 사이에서 전해지는 도중 점점 살이 붙어서 여러 형태로 변해가며 퍼졌을 것이다. 주무세요 빨리. 그것이 도시괴담인 이유다. 한마디로 두 번째 사건은 그 벤치 밑에 여자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아, 모바일이에요? 그래, 장소는 K공원. 피해자는 항상 커플이었는데 언제나 여자만 습격을 당했어.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벤치 아래에서 누군가 칼로 발목을 푹 하고. 죽었어? 아니, 다행히 이 사건에선 사망자가 안 나왔어. 그리고 피해 커플이 도망가는 트렌치 코트를 입은 머리가 긴 여자를 목격했지. 일단 특징은 일치하군요. 이야기 도중에도 세나곤이 운전한 차는 일정한 속도로 터널을 달리고 있다. 제법 기분 좋은 운전이었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던 것도 허풍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피어스와 하얀 실이라는 거 알아?
귀를 뚫었더니 흰실이 나와서 그걸 당겼더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도시괴담? 맞아! 정확히는 거기서 파생된 카오루시 이야기야. 피어스를 한 사람의 귀를 물어뜯는 녀석이지. 귀를 물어뜯어. 실제로 피해자가 있어. 피해자는 여고생이 귀가 중에 안데란 트렌치 코트니에게 습격당했지. 저기 피어스 하고 있니? 라고 물어서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더니 나처럼 되고 싶은 거니? 패도 또 진동했어. 라며 피어스 째 귀를 물어뜯었다고 해. 물어뜯었다니. 피해자의 귓볼은 못 찾았어. 어디에 있을진 말 안 해도 뻔하지만. 아이고야. 야, 충격이다. 야, 귀를 물어뜯는 거는 마이크 타이슨 일에, 아유. 앞으로 그 애는 거울을 볼 때마다 귀를 뜯겼을 당시의 공포를 떠올리게 되겠지. 어우. 근데 트라우마는 호조